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오늘부터 문을 닫았던 여러 업종들이 재개했습니다. 저도 근 2달 만에 헬스클럽에 갔더니 차갑고 습한 냄새, 또 이용객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카페들도 쌓아놨던 의자를 다시 정리하기 분주한 모습일 텐데 오랜만에 일상으로 조금 다가갔습니다. 일상을 조금 더 찾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1월 18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가 완화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남구 요양병원의 서울처 전담 요양병원 지정에 이어 구립요양병원까지 전담으로 추진하자 지역 내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자치구들이 코로나 방역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광진구는 방역망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종로구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서대문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사업비가 올 상반기 토지 매입을 완료하면서 본격 추진됩니다. 연초부터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점차 꺾이는 모습입니다. 완만한 감소세에 힘입어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완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18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9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72,729명으로 집계됩니다. 지역별로 감염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전체 신규 확진자 중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7명이 추가된 데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사우나에서도 11명이 나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우려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17일에 종료하려고 했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설 연휴가 겹치는 것을 감안해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부터 카페와 헬스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도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1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 이용시설 일부 업종에 대해서 운영 제한 조치가 완화됩니다.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헬스장과 노래방처럼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완화 조치로 헬스장과 카페를 포함해 전국 30만여 개의 다중 이용 시설이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강남구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시 1호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병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별개로 구립요양병원도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의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강남구 누루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현재 환자와 의료진 동선 분리공사가 진행 중으로 68개 병상은 코로나19가 확진된 요양병원 환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배정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시에 전담병원 지정 대상 추천을 요청했고 병원 측이 지원함에 따라 1호로 지정된 겁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포함해 3개 병원을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고령의 와상 환자나 치매 환자가 확진됐을 때 신속하게 전원을 하기 위해서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수본에서 서울시에 3개의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지정한 상황으로 기존 환자 전원 등에 필요로 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입니다. 병원 주변 거리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 지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노인들을 통해 가지고 병이 확산돼서 환자들도 안 좋고
그 환자들을 통해서 가족들도 병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시는 거죠. 정부도 뭐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겠는데 저희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코로나 확산 우려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이러한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미 입원해 있던 260명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 그들은 엄동설안에 어디로 갈 것이며 병상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한편 강남구는 지역 내 전담 요양병원을 2곳이나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울시에 지정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광진구가 올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 대비한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1월 14일 기준으로 광진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0명대. 다른 자치구에 비해 확진자가 적은 이유로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손꼽았습니다. 선제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고 종교시설에는 방역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광진구는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런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역시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은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우리 주민들 생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 3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편의점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는 동네 슈퍼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광진형 스마트 슈퍼를 동마다 1개씩 시범 운영합니다. 지금 좀 남아있는 이 슈퍼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낮에는 유인 점포, 밤에는 무인 점포로서 이렇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입장. 임산부가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태워다주는 광진 맘택시가 운영되고 임신부 가정에 가사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또 서울시 최초로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만 6세부터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무료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진구는 올 한 해 예산으로 6,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종로구가 지난 1일부터 3개 과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부서를 통합하고 생애 주기별 복지를 담당할 어르신 가족과가 신설됐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종로구 조직 개편의 핵심은 감염병 예방과 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팀과 감염병 관리팀, 방문보건팀으로 구성된 질병예방과가 신설됐습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나뉘어 있던 세 팀을 한데 모은 것으로 관내 방역 작업과 확진자 역학 조사,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감염병 대응 업무를 전담합니다. 또 어르신 가족과를 신설하면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 정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보호팀도 새로 꾸렸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가 자꾸 업무량이 많고 또 수요가 늘다 보니까 5개 과로 해서 복지 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이렇게 아동 보호팀이라고 해서 아동 어제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동 보호팀이 신설되고 이게 이제 아동 업무가 좀 강화된 거죠. 구는 스마트 도시과 신설로 스마트 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교통과 환경, 복지와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에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킨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적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는 3월까지 종로구 스마트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신뢰를 위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적극 행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용산구에서는 올해 감사부서 조직 개편을 통해 다양한 청렴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를 적극 행정 원년으로 삼은 용산구. 올해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취약 분야 특별 감찰과 행정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감사 담당 부서에 적극 행정 조성팀을 신설했습니다. 또 일부 부서는 기능을 보완해 청렴 감사팀과 일상 감사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정 청탁과 부패 행위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친절이나 관행 답습, 민원 처리 지연 같은 소극 행정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와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찾아가는 동맞춤형 친절 컨설팅과 권역별 합동 순찰 제도를 강화합니다. 이제 올해는 적극 행정이 우리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초극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엄정 조치하는 적극 행정 직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종합 2등급을 받은 용산구는 올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다양한 청렴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올해 서대문구 예산 편성 과정에서 끼워 넣기식으로 배정돼 논란이 일었던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사업비가 최근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토지 매입을 완료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서대문구 의회 정례회.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20억 원의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토지 매입비가 끼워넣기식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세워지지 않았고 투자 심사 등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수요조사 그리고 선정, 공사 계획 전혀 사전 절차가 없는 가운데 특히 법적으로 고쳐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갈등 끝에 예산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선 절차적 하자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구는 이달 27일에 열릴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의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이후 투자 심사와 건물 감정 평가를 거쳐 건물을 최종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지로 홍은동의 한 건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9에 이제 상정했죠. 그래서 이제 심의해서 이번 1월 임시회 때 결과가 나오죠.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겁니다. 예. 비전센터 건립은 지난 2012년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가 처음 서대문구에 요구하며 시작됐습니다. 서대문구 측도 부모회에 서울시 자치구 중 첫 건립을 약속하며 순조로운 사업 이행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구 측의 비전센터 건립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 마포구 비전센터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논란 끝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 부모회 측은 과정은 아쉽지만 8년의 시간을 기다린 만큼 발빠른 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걸 잘 진행하셔서 통과돼서 이 20억을 빨리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한지는 이제 그 다음에 과랑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를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고 이래야 되겠죠.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의 장애인 수용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120평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새롭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도입됐습니다. 취학과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대상입니다. 기존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급 금액은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 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서울 기준 최대 31만 원, 경기 인천 기준 23만 9천 원 등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부모 가구와 별도로 지급되며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서 118만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정인이 사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막기 위해 작년 말부터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노원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전담팀을 꾸려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모두 42명, 무관심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대당한 아동이 발견된 비율은 1000명당 3.81명으로 선진국 대비 절반 이하의 수준입니다.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작년 10월부터는 조사 업무를 민간 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이 맡도록 개편됐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에선 2018년부터 자체 전담팀을 꾸려 아동학대 조사에 나서왔습니다. 3년 동안 업무를 담당했기에 전문성과 관리 체계가 이미 구축됐다는 평가입니다. 거기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총 한 11명 정도가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그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학대 아동 조사 업무는 공무원이, 사례 관리는 민간이 이렇게 분리돼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노원구의 경우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동 학대와 관련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사는 이제 공공에서만 하고 사례 관리는 민간에서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리 체제로 됐는데 저희는 그냥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만큼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으로는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군은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영유아 아동과 장애 아동을 위한 쉼터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공연 예술계 상황이 심각합니다. 객석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줄면서 연극계에서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재용 기자가 전합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공연 예술계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학로와 더불어 국내 연극 산업의 성지인 성북구에선 코로나발 한파는 매서웠습니다. 소극장과 스튜디오, 연극인 전용 연습실이 밀집한 한성대역 주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퐁당퐁당 객석의 거리를 둔 채 공연을 할 수는 있지만 찾아오는 관객은 없습니다. 임시 휴업, 사실상 셧다운 상태입니다. 어쨌든 2.5단계 하면서는 객석 거리두기가
두 칸으로 좀 건너뛰기를 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관객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한국소극장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객석 점유율은 70%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해 자체 제작하는 공연 건수도 50%가 소멸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긴급 지원금이 내려왔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불투명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작자와 배우 모두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창작 동기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창작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거죠. 제작비를 투입해서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관객을 만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공연 자체의 제작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시네마는 공연 예술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송파구 희망플래너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점포가 7,200곳을 돌파했습니다. 송파구의 희망플래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점포에 직접 찾아가 금융지원에서 창업, 폐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송파구는 이달 초까지 관내 2만 5천여 개 업소를 방문해 이 중 7,200개 업소가 희망플래너 소속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플래너 방문 신청과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 당초 어제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임시선별검사소가 4주 더 연장 운영됩니다. 수도권 확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임시선별검사를 통해 발견됐습니다. 한 가족당 1명씩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확산세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